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6월 모평 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스윙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채팅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요,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30분 동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오늘 또 고3들 처음 또 이렇게 현역들 모의고사 제대로 보셨을 겁니다.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잘 오셨어요. 또 오늘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힘들었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아마 올해 고3들, 사실 저도 학교에서 고3 담임이에요. 고3 담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제가 이쪽을 싹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채팅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채팅을 싹싹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잘 왔어요. 시험을 뭐 너무 잘 봤다, 100점 받았다 이런 친구들은 안 왔겠죠. 예, 그런 친구들은 안 왔고요.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점수 받아서 온 친구들 잘 왔는데, 일단은 제가 30초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제가요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영어를 틀려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재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수능 때 처음 틀려봤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거요, 저 트라우마가 한 5년 갔어요. 학창 시절에 모의고사 때 다 맞았어요. 얼마나 제가 까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수능 날 처음 틀려봤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합니까? 오늘 본 시험은 연습입니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바탕으로 내가 개선할 점들을 쫙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탁 역전 말로 홈런 치시면 됩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0분 동안에 필요한 얘기 많이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빨리빨리 물어봐요. 제가 보고서 또 많이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이야기들 갑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이야기들 위주로 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답을 해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6월 이 평가원 주체 시험에서 처음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요거 이제 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유형이 어떤 것인가, 요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또 6월 이후에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 기적 가능한가요? 우리 흐 친구가 물어보는데요. 기적 가능하죠. 기적 가능합니다. 계속 막 100점만 받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데 꾸준히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한 번 수능 제대로 잘 보는 거, 이게 진짜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연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뭐 이제 채팅에 뭐 느꼈다 못 느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걸 아주 정확하게 한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 연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짧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봐봐요. 간접 연계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소재를 연계하는 걸 말합니다. 소재를 연계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게요,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의 3강의 5번의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이 충성의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충성심을 표현한다.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자, 지금 이거를 뭐 해석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같이 힘든 날에 이거 뭐 해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제만 딱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생김새 한번 싹 봐주세요. 그럼 이제 이 글의 소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응원하는 스포츠팀과 어떤 동질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지금 말투에서 살짝 느껴지죠? 부산을 대표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야구팀에 대해서요,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야구팀 사랑했거든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뭔가 그 스포츠팀과 내가 동질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글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들 생긴 거 한번 싹싹 잘 보세요. 자, 얘가 이번 시험에 30번의 어휘 문제로 나왔는데요. 자, 아까 하면 살짝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문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주제가 달라요. 이 글의 주제는요, 스포츠팀에 대해서 팬들이 충성심을 느끼죠. 그랬을 때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제가 다르고 글이 달라요. 근데 이것이 왜 연계인가 라고 한다면은, 소재가 이 응원하는 팀,
저로 따지면은 부산 출신인 제가 그 지역 출신 야구팀에 대해서 느낀 어떤 동질감에 대해서 이 소재를 가지고서 요 이제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 연계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어요. 예, 원래부터 간접 연계라는 것은 있었고요.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3이 처음 되거나 했기 때문에 간접 연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건데 요게 이제 예, 간접 연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9월에 그리고 또 수능에 보게 될 시험도요. 간접 연계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연계되는 거지 주제가 다르고 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법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EBS 연계교재에서 공부하는 그것에 영어를 공부하셔야 되지 우리말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나요? 어떤 친구들은요, 특히나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요,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해석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말을 막 외우려고 그래요. 무슨 뭔지 아시죠? 내신 대비나 이럴 때 시간이 없고 지문 공부할 거 많으니까 막 해설집 보면서 우리말을 공부하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실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영어 실력을 길러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요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계에 대한 어떤 분석들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요거를 지금 딱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요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간접 연계의 딱 표준이에요. 소재는 같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것을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뭐 내가 미리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훤히 알고 이렇게 풀 수는 없다라는 거. 간접 연계에 대한 개념 잡으셨나요? 자, 개념 제대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숫자 1번 쭉 한번 쳐주십시오. 아, 개념 잡았다. 개념 잡았다. 간접 연계 일단 뭔지 알겠다. 지금까지 뭐 소문으로만 듣던 간접 연계라는 거. 오케이. 우리 차밍 친구, 효석 친구 이름이 낯익은데. 고맙습니다. 우리 정은 친구, 예진 친구, 용준 친구. 고맙습니다. 예, 다빈 친구. 멋진 떡볶이 친구 고맙습니다. 떡볶이가 멋있지나? 좋은데. 자, 그래서 간접 연계라는 게 이런 거고요. 자, 이제 2번도 있어요. 우리 민구 친구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요 방송 재방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다시 한번 봐주셔도 좋아요. 간접 연계를 대비하는 것만 중요하잖아요. 대비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내 실력을 길러줘야 된다. 자, 그리고 요즘은 넘길게요. 우리가 이제 천천히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도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시간이 엄청 많지 않잖아요. 아까 보니까 국어 선생님께서는 국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수학 선생님께서는 수학 꾸준히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라고 하시고, 그 영어는 언제 하느냐? 영어를 해야죠.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혹시나 자기가 영어가 절대평가여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영어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수학, 국어 잡고 영어는 그냥 내가 그냥 이게 괜찮게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하게 공부하셨던 분들, 그래서 지금 내가 영어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거는 내가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요거요, 우리 지혜 친구가 물어보네요. 효율적으로 시간 단축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친구들 있죠? 자, 요거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평소에도요, 시간을 재고 푸셔야 돼요. 평소에 문제 풀 때는, 우리 친구들 보통 이제, 저도 뭐 고3 담임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귀에 이제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풀지 않습니까? 요렇게 연습하다가 실전으로 가면은요, 그거 안 돼요. 어떻게 연습이랑 실전을 그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연습할 때도요, 시간 딱 재놓고 한 문제 1분 30초 시간 재서 푸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내가 시간을 딱 재고 풀면은 잘 풀리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해서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유형에 대한 접근을 내가 못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도 기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도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도 유형 알아요? 고난도요. 자, 이거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문제가요. 이게 쭉 이렇게 정답률을 따져 보면은
어려운 문제보다 쉬운 문제까지 쭉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만 내가 등급이 낮아. 그러면은 쉬운 문제부터 정복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등급, 6등급입니다. 근데 빈칸 어법 문제를 맨날 열심히 풀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정도 온 친구들은 솔직히 그래도 한 1, 2,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다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 어려운 문제 풀어야죠. 우리 이슬 학생, 우리 용준 학생 어려운 문제 풀어야죠.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채팅을 한번 쳐봐요. 지금 여러분들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남아있는 시간 많지 않아요.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탐구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면은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특히나 내가 1에서 3등급이고 또는 그 이하 등급이지만 나 지금 뭐 수능 최저나 정시 때문에 1, 2등급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오케이, 순서 삽입 나오네요. 순서 삽입 나오고 순서 문장 삽입 오케이. 효석 친구 빈칸, 민구 빈칸 오케이. 정학생 순서 빈칸 오케이, 네, 좋습니다.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형석 학생이 물어봐요. 문제 쉬운 것부터 풀게 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 때 느끼는 그거 그대로인데요. 목적이랑 여기 뭐냐, 분위기가 제일 쉽죠.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들, 그리고 주제, 제목, 주장, 요지들, 요런 문제들.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좀 어려운 얘네들인데요. 자, 얘네들 한번 볼까요? 빅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현역이라면 지금 고3이 처음이지만 지난 수년간 선배들이 이 시험을 치르면서 이 수능 영어 시험을 치르면서 데이터를 쌓아놨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 유형들 인정? 자, 인정하면은 숫자 1번 쭉 한번 쳐주세요. 채팅으로 인정한다. 얘네가 제일 어려운 거 맞다. 인정한다. 그렇지, 관열 친구 맞아요. 맞죠? 얘네들입니다. 이거 풀 때 쉽게 푼 적이 없어요. 빈칸, ABC 순서 맞추는 거, 삽입하는 거, 어법, 어휘,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 41, 2번 장문독해. 이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얘네들 어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봐도 이래요. 데이터를 봐도 선배들도 얘네들을 제일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중에 2번 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번은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2번을 잘 치죠. 아, 나는 동의를 못한다. 나는 이게 아니라 다른 유형을 틀린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만의 특징이에요. 전체 통계를 내보면은 이 문제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 맞고요. 여기서 벗어난 문제를 자기가 틀린다. 자기 예를 들어서 도표를 계속 틀려. 이거는 그 여러분이 조금 독특하신 거예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좀 개인적인 면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딱 물어보죠. 내가 지금 오늘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왔어. 그리고 지금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수능 최저나 정시가 굉장히 걱정돼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자, 자기는 EBS의 수능 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 다 풀었다. 그리고 수능 완성도 시작한 거 아시나요? 수능 완성도 웬만큼 풀었다. 그거 다 풀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요? 자, 오늘 원하는 성적을 못 받은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정말 오늘 참 슬픈 날인 그런 친구들 중에서 나는 수능 특강 2권의책 다 풀었고 수능 완성까지도 지금 제가 이제 한창 녹화 중인데요. 그래도 수능 완성도 내가 스타트 끊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과연 당당하게 있느냐? 없을걸요, 많이 없을걸요.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탓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용기 주고 열정해서 끝까지 해보자 이런 사람이지, 오늘 여러분들 왔는데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을 뭐라 합니까? 이렇게 고맙게 여러분들이 와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굉장히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이 시험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올해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3이라면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문제 푸는 것만 하면은 한 2, 3주면 다 풀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그걸 꼼꼼하게 이렇게 막 복습하는 거 말고 그냥 풀고 채점하고 이것만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진짜 몇 주면 다 하잖아요. 2, 3주면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6월이죠. 지금 6월 3일 날 여러분이랑 나랑 만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다면 특히나 여러분이 한 1, 2등급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거나 정시로 그 정도 성적을 원한다면 요것만큼은 풀어야 돼요. 요것만큼은. 오케이? 지금 뭐 목적 풀고 분위기 신경 풀고 뭐 도표 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빈칸 먼저 싹 풀어. ABC 풀어. 삽입 풀어. 어법 풀고 어휘 풀고 장문 독해 딱 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오늘 온 친구들을 위해서요.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 수학 나왔어요. 모소 친구.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수학 나와서 저 지금 요즘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학 나왔어요. 자, 중요한 이야기. 채팅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중요한 이야기. 요게 보면은 내 영어 실력은 솔직히 고정이잖아요. 근데 내 영어 실력 대비해가지고 지문이 어려운 거는 누가 어렵냐면 이건 어려워요. 빈칸은. 오늘 느끼셨죠? 빈칸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말로 바꿔놓고도 그 우리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 얘네가 소재 자체가 말이 어렵고요. 소재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얘는 내 영어 실력에 비해가지고 어려워. 근데 순서랑 삽입은 지문이 빈칸보다 훨씬 쉬워요. 빈칸이 여기 정도라면 순서 삽입은 한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어 실력으로 순서 삽입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문제죠. 이거 두 문제, 네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요, 푸는 법이 중요하거든요. 순서 삽입이요. 맞아요. 우리 상민 친구 삽입 오늘 장난 아니었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해설 강의 제 거 한번 봐봐요. 선배들이 제 거 강의 중에요. 딴 건 별로 도움 안 되는데 이거 두 개는 되게 많이 도움된대요. 솔직하게 갑니다. 순서 삽입은 굉장히 많이 도움된대. 왜냐면 저는 이거 푸는 법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요, 저기 막 미국 사람, 영국 사람도 못 풀어요. 순서 삽입은 푸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해석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푸는 법 잡아버리면 네 문제 잡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제일 이득입니다. 요거 빈칸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네들은 내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어법 이거 너무 부담스러우면 조금 뒤로 밀어두셔도 괜찮고요. 어휘, 장문 독해. 시간 조절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조절은요. 좀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여야 되고요. 평소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평소에 연습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해설 강의 들으러 꼭 오세요. 오셔가지고요. 시간 아깝다. 또는 뭐 정승익쌤 잘 몰라서 검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순서 삽입. 순서는 주혜연쌤 강의하시고요. 삽입은 제가 하거든요. 그 삽입 문제 정말 오늘 실제 어려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게 답이 맞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어법은요, 지혜 친구, 요거는 기출 풀어야 돼요. 기출 가시면은 어법은 기출 잡으면 끝나요. 어법은 잘 나오는 거에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오늘 것도 요게 방대하지 않아요. 수진아, 방대하지 않아요. 방대하게 느껴지는 거는 내가 어법을 제대로 기출을 안 풀어봐서 그런데요. 요거는 개념 잡는 대박노트 파트 3 오시게 되면은 제가 5년치를 딱 모아놨거든요. 그거 잘 나오는 거 5개가 딱 있어. 딱 있어요. 딱 있기 때문에 기출 풀고 나면은 눈이 달라져요. 갤럭시 탭 오늘 어법 쉬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출을 풀어봐서 그런 거예요. 기출 풀어본 친구들은 요거 그거구나, 병렬 포인트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법은 좀만 공부하면 쉽다니까요. 맞아, 상민 친구 맞아요. 상민 친구 맞아요. 어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빈칸은 어쩌면 우리가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말로 봐도 어려워가지고 이건 못 잡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좀 유형을 내가 정복하고 나면은 할만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6월 이후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갑니다. 등급별로 중요하죠.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등급별로 갈게요. 자기 지금 1, 2등급 정도 나온다. 자기가 좀 최상위권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은요, 고난도 유형만 풀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잘 틀리는 거, 개인차가 있습니다. 잘 틀리는 거 위주로 한번 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딱 해야죠. 아, 나 왜 틀렸지? 뭐 단어 몰랐나? 아니면 뭐 몰랐나? 원인 분석하셔야 됩니다. 많이 안 틀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쭉 한번 풀어보시고 간혹 틀리는 문제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보통은 뭐 어떤 빈칸 같은 것에서 내가 추론을 잘못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3, 4등급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마 수능 최저 맞추거나 정시를 위해서는 이 자는 달아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자, 꿀팁. 수능에요, 정말 많은 유형들이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이 어려워요. 글이 어려운데 주제를 빨리 파악하고 나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쭉쭉쭉쭉 다 읽고 나서 아, 무슨 말이지? 또 쭉쭉쭉쭉 읽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빨리 주제를 파악하는 요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유형별 전략은 시간 없어요? 그러면 해설 강의만 보면 되지. 해설 강의 보면은 그 전체 유형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저도 할 거고 주연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설 강의 한 편만 쫙 보게 되면은 시간 뭐 얼마 투자 안 하잖아. 하루면 되잖아요. 그것만 보셔야 되고, 순서 삽입은 진짜 여러분들 그거는 완전 요령 싸움이에요. 진짜로. 요렇게. 근데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냥 글을 읽을 때 문장이 한 10개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읽고 나서 아, 무슨 말이지? 또 쫙 다 읽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읽으면서 아, 요게 주제인가? 아, 그렇지. 이 지금 떡볶이에 대해서, 떡볶이의 유래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주제를 잡고 읽으면은 진짜 글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할 때도요, 친구들이 저랑 같이 하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주제를 먼저 잡아놓고 그거 바탕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5등급 이하 친구들. 자, 여기 지금 혜빈 친구도요, 영어 성적이 낮아요. 영어 성적이 지금 뭐 4등급도 사실은 거의 뭐 5등급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어가 자기가 되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를 겁니다. 30번 이유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뭐 목적은 좀 풀고 분위기 좀 풀고 하는데, 이제 뭐 어법 구간부터는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 걱정하지 말아요. 일단 단어 외우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요, 또 짜장면 얘기가 나오네요. 정말 여러분들 저희 찐팬들이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5등급 이하 단어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종의 유지어터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살이 90kg 이상 쪘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을 뺐는데, 제가 그래서 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딱 보면은 살찌는 사람은 많이 먹습니다. 살 빠진 사람은 입이 짧아요. 이거는 거의 진짜 99%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요, 막 이제 가서 막 안 먹는 척 많이 하는데, 알고 보면 저도 되게 많이 먹어요. 피자, 햄버거 좋아하고요. 치킨은 정말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날씬해지진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등급 이하예요. 영어 성적이 너무 답답해. 근데 자기 생각해봐요. 영어 단어 예를 들어서 지난 일주일간 내가 꾸준히 외웠는가 생각해봐요. 아닐걸요. 단어부터 외워주시고요. 민경 학생 맞아요. 수특 단어가 올해 되게 좋아요. 수특, 수완 단어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어장 살 것도 없어요. 수능 특강 책이 있고 수능 완성 책이 있으면은 제일 뒤에 정답지에 보면 단어 정리 잘 돼 있잖아요. 그거 외워주시면 돼요. 그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거 쭉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요, 문장 해석 연습도 조금 더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자, 영어가 답답한 친구들 잘 봐요. 쉬운 유형부터 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영어가 5등급입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인 빈칸, 어법 이런 거 풀고 있으면은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게임 좋아하십니까? 게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저도 그런데요. 내가 이제 갓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저 레벨 2예요. 레벨이 야 이러고 있는데 저기 끝판 보스 잡으러 갑니다. 야 이러다가 보스 잡으러 가면 스쳐도 죽죠.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레벨이 야 거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애들 야 이런 애들 잡아야 되잖아요. 막 끝판왕 만나면 바로 죽어요. 비슷한 겁니다. 내 지금 영어 실력이 여기에 걸쳐져 있다면은 제일 쉬운 문제부터 잡아 나가는 거,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쵸? 제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히 잡아 나가면서 위에 건 일단 버려야죠. 위에 건 일단 버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좀 질문이 들어와요. 제목 찾기 같은 거 할 때, 또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주관으로 푸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도요, 사실은 그거는 진짜 미안하지만 조금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의 창의성을 존중합니다. 개성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은요, 수능뿐만 아니라 뭐 어떤 시험이라도 그 시험의 특성에 내가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꾸 틀린다면 여러분들이 꼭 거기에 좀 맞춰주셔야 돼요. 민경학생 벌써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어진 친구 뭐 질문하는데요. 듣기 풀면서 문제 푸는 게 좋은가? 요거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듣기 풀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서 실전을 가야 되는 거지, 실전에서 연습하면 안 돼요.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어떤 후보자가, 어떤 그 경연 참가자가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실전에서 처음 그걸 해봅니까? 철저하게 연습한 걸 실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듣기 한번 해보고 싶다. 듣기 하면서 뒤에 독해하고 싶다. 내가 자꾸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다면은 해보셔도 괜찮은데 충분한 연습을 하시고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동사학생 맞아요. 빈칸이요, 제일 어려운 거 맞습니다. 빈칸이 제일 어려우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달려들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로, 진짜로. 내가 지금 뭐 다들 빈칸이 어렵다니까는 내 5등급인데 빈칸 가서 막 빈칸 풀면서 맨날 틀려.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쉬운 거부터 딱 잡아 나가고, 여기서 이제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실력 올라가면은 실력 키우는 데에는 요 구간에서는 주제 제목이 제일 좋아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 그 아이들을 여기서 싹 풀어주면서 주제 파악하는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사실 여기에는 뭐 저의 모든 진짜 노하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순서 삽입 어려운 친구들 있죠? 그거 오늘 해설 강의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로. 순서 삽입은 특히나 1, 2등급 학생들 또는 3등급 학생들은요, 여러분들 실력보다 순서 삽입이 지문이 쉬워요. 근데 왜 틀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요령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접근법을 몰라서 그런 건데요. 알려드릴게요. 해설 강의에서 한 5분만 투자해서 한 문제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몇 등급까지 가능하냐 물어봐요. 기적이 몇 등급까지 가능하냐? 저는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인생을 한 20년 정도는 더 살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좋아합니다. 그걸 근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열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르는 이름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항상 내 실력보다 위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요, 지금 내 실력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시험이 됐건, 일자리가 됐건, 뭐가 됐건, 내 목표가 높으면요, 지금은 못 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힘들어도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말이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 항상 생각하시고요. 아까 누가 물어봤죠? 수능날 기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믿고 가야 돼요. 안 될 거야. 주변에서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나를 좌절시키는 말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실 거죠? 해설 강의에서 오나 안 오나 제가 딱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짧지만 중요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해설 강의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입시 라이브도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